안녕하십니까. 터놓고 말합시다의 아나운서 함윤호입니다. 최근에 유명 연예인의 마약 투약 사건이 있었죠. 또 고교생 대상 마약 음료 협박 사건 등으로 마약에 대한 관심과 불안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서도 지난해 검거된 마약 사범이 5년 전보다 무려 80%가량 증가했고요. 또 10대와 20대 젊은 층의 마약 매매도 급증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정부는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단속과 검거에 수사력을 모으고 있죠. 또 마약 범죄 근절을 위한 치료와 재활, 예방, 교육 등 다양한 정책적 대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오늘 터놓고 말합시다에서는 마약 전북은 청정 지역일까라는 주제로 함께하겠습니다. 갈수록 증가하고 있는 전북 지역의 마약 범죄 현황과 마약으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여러 방안들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에서 터놓고 말합시다를 검색하시면 실시간 보기와 다시 보기도 가능합니다. 많은 의견도 올려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인 토론에 들어가기 앞서 도민들은 전북을 비롯해 전국적으로 발생하는 마약 문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김세별 리포터의 도민 인서트로 함께 들어보시죠. 마약 문제 친근한 연예인들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주변에서 먼 사람뿐만 아니라 가까운 곳에서도 많이 마약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길 가다가 떨어져 있는 주사기를 본 적이 있었는데 혹시나 이것도 그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 요즘에 중고등학생들도 많이 그런 사건도 있고 이러니까 진짜 너무 가까이 와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얼마 전에는 하수도에서 마약 성분이 발견됐다는 뉴스도 나오더라고요. 우리나라에서 마약이라는 단어가 뉴스에서 자주 볼 수 있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도 다른 나라처럼 마약에 대한 조기 교육이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강남의 학원가에서 마약을 주는 사건도 있었고 너무 학부모로서 불안하고 이제 너무 해외랑 교류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들여올 수 있는 루트도 다양해지고 노는 문화도 좀 더 자극적인 거에 손을 대지 않나. 일단 들여오는 것부터 철저하게 잘 막아야겠죠. 일반이 파는 마약을 좀 잘 단속해 주셨으면 좋겠고 마약 파우더, 마약 김밥 이렇게 일상생활에서 마약이라는 단어를 쓰는 것조차 이제는 조금 위험하고 흔하게 마약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도록 어른들부터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유명인들은 본보기 삼아서라도 강하게 구속 수사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른 방법은 없는 것 같아요. 우리 스스로 마약에 대해서 경각심을 가지고 의심되는 부분이 있으면 신고하고 이 사회에서 마약이 자리 잡을 수 없도록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전국적으로 발생되는 마약 문제에 대한 도민들의 목소리를 들으셨습니다. 오늘 두 분 모시고 토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주 덕진경찰서 김태형 서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김태형입니다. 예, 그리고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전북지부의 한은경 사무처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한은경입니다. 예, 잠시 뒤에 신세계병원 김호선 진료부장 그리고 전북교육청 박광숙 창업관 전화 연결해서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형 소장님, 예. 이 마약은 우리하고 좀 거리가 멀고요. 해외에서나 일어나고 있고 그 소수의 어떤 마약 범죄 이렇게만 뉴스를 전해드리는 사람 입장에서 이 부분 다루기가 좀 어려운 주제가 아닐까 싶은데 서장님도 사실 경찰이라고 하십니다만 이 전문 분야는 또 이 마약을 다루는 수사대가 또 있는 것처럼 어떻게 우리가 지금 이 마약을 좀 이해해야 될까 오늘 어떻게 보면 그 마약 범죄이긴 합니다만 우리가 근절하고 또 예방하고 조금 더 알아야 되는 긍정적인 측면에서 오늘 이야기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 사회자님 말씀처럼요. 마약은 패러다임이 변한 것 같아요. 예를 들어 가지고 마약을 처음에 구입할 때는 예전에는 그 좀 점조주의라 해가지고 아는 사람을 통해 가지고 받고 복용을 했는데 이제는 인터넷으로도 누구든지 구입할 수 있고요. 심지어는 해외 직구를 통해 가서 하다 보니까 누구나 쉽게 접할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예전에는 마약을 구입을 하려고 하면 내 돈으로 하기 때문에 자금 조절 확인하면 검거가 쉬웠는데 이제는 가상화폐를 통해서 하다 보니까 또 검거도 어렵고 그리고 예전에는 주로 40대, 50대가 복용을 했다고 하면 지금은 10대, 20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서는 내가 마음만 먹으면 누구든지 마약에 빠질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리고 마약은 전형적인 암수 범죄가 높은 범죄입니다. 예를 들어 전라북도에 한 200명이 검거했다고 하면 어떤 학자는 그 25%에서 100배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렇게나 많이 잠재적 마약에 접해 있다. 예. 그리고 이게 또 마약은 한번 빠지면 또 재범이 높습니다. 얼마 전에 통계를 봤더니 재범률이 한 35에서 50이라고 하면 가장 근본적인 게 마약을 하지 않는 게 좋고요. 그렇죠. 두 번째 마약을 하더라도 이 처벌도 중요하지만 이 사람들에 대한 치료도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그래서 한은경 사무처장님을 모셨는데
일단 마약 퇴치 운동 본부가 이제 어떤 일을 하는 곳인지 뭐 이름에서는 대략 이해는 예. 됩니다만 범죄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이것이 질병으로 이어져서 예방하고 치료를 잘 할 것인가에 접근이 중요하다고 방송 전에 말씀해 예, 주셨잖아요. 예. 저는 사실 마약은 그냥 범죄로만 이해를 하고 예, 있었거든요. 예. 저도 이 일을 시작하기 전에는 마약은 특별한 이제 특수한 사람들이나 도덕적 의식이 좀 해이한 사람, 그렇죠. 그다음에 어떤 범죄 조직에 있는 사람들이 하는 특정 집단이 사용하는 물질이고 우리하고는 상관이 없는 그런 마약으로 알고 있었는데 예. 제가 이 분야에서 일을 하게 되다 보니까 마약은 누구라도 할 수 있다. 모르면 누구라도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요. 이제 물론 이제 마약 투약하는 사람들은 어떤 법적으로 통제를 하고 규제를 해야 되지만 예. 단순 투약자들에게는 잘 모르고 시작했던 그런 단순 투약자들에게는 중독에서 회복될 수 있는 치료와 재활 서비스가 지역 사회 안에서 필요하다는 것을 최근에 더욱더 실감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하시는 일이 상담 활동도 해주시고 교육도 네. 하시고 또 예. 홍보물 제작 실태 조사도 네, 하시고 네. 많은 분들이 이런 교육을 받아야죠, 사실은. 많이 받으셔야죠. 아까 예. 서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예. 이 교육을 통해서 마약의 폐해에 대해서 인식을 하게 되면 어떤 유혹이나 호기심을 사전에 차단할 수도 있고요. 만약에 경험을 하게 됐다면 이제 어떤 중독 문제에 대해서 인식을 한다면 치료를 받아야 되겠다는 예. 그런 생각들을 또 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게 교육이 더욱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과거에 이렇게 학교에 마약 예방 교육하러 가면 학교에서 오히려 거절하는 경우가 있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그 마약이 우리가 심리적으로도 그렇고 접근하는 데 있어서 좀 거리두기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그 대상이잖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마약은 좀 두려움의 대상으로 그러니까요. 생각을 하고 우리와는 거리가 먼 이제 쉽게 접할 수 없는 특별한 예. 물질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학교에 가서 마약류 예방 교육을 해드리겠다라고 예. 하면 대부분의 선생님들께서는 우리 아이들은 마약에 대해서 모르는 순수한 아이들인데 오히려 와서 오히려 마약에 대한 정보를 제공함으로 인해서 예. 호기심을 유발하지 않느냐, 교육이 필요 없다. 그래서 저희가 교육을 많이 할 수가 없었습니다. 예. 자, 여러분, 대한민국이 마약 사범 단속 2022년에 18,000명, 우리 전북도 이제 이 마약 청정국이 아니다라는 기사를 전해드렸습니다. 자, 이런 차원에서요, 김태형 소장님, 예. 전북 경찰청 또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주관으로 노 엑싯, 그러니까 네. 더 이상 출구가 없다. 이 캠페인을 진행하면서 오히려 심각성을 지금 더 일깨워주고 네, 있는 맞습니다. 활동을 하고 계시다고요. 예, 예. 예, 요 관련된 행사 좀 설명해 주세요. 지금 노 엑시트 마약 관련한 건요. 엑시트가 출구 아니겠습니까? 예, 예. 그러니까 마약에 한번 빠지면 출구가 없다. 그러니까 미연에 사전에 예방하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마약에 대해서 근절에 대해서는 저는 두 가지 포맷이 있다고 봅니다. 하나는 공급업체. 그러니까 쉽게 보면 마약 그 제조한 데를 강력하게 처벌해야 그렇죠. 되고요. 두 번째 수요업체입니다. 예를 들어 아까쯤에 한웅 처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예방 교육을 통해서 최대한적으로 억제를 시켜야 되기 때문에 그 일환으로 이런 릴레이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 라디오를 들으신 애청자분들 같은 경우는 마약에 대해서 심각하다고 하니까 지금 예전에 우리가 밥상머리 교육이라는 게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자녀분들이 있으면 이런 얘기도 해줘도 좋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일단 우리가 마약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 어디까지 마약인지, 또 마약이 어떤 악영향을 끼치는지, 이게 범죄임은 틀림이 없습니다. 자, 처장님, 네. 과거에 아편, 헤로인, 대마초, 필로폰, 부탄가스, 본드 이렇게 이제 저희가 많이 들어왔어요. 예, 예. 그러니까 마약류가 있고 임시 마약류가 있고 저 이 구분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네. 예. 처벌은 다 동일한 거고요. 마약류나 임시 마약류 모두 이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적용해서 예. 처벌은 똑같습니다. 예, 예. 그런데 이제 마약류는 이제 사람의 중추신경에 작용을 네네. 해서 이제 쾌감이나 진통, 억제를 하거나 흥분시키는 그런 중독 물질이죠. 예, 예. 그렇게 해서 이제 법적 제조나 투약뿐만이 아니라 제조, 판매, 밀수 모두 이제 법적으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예, 예. 그런데 무엇보다도 중요한 건 이제 중독의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법적 규제를 가하는 것인데요. 예. 이제 임시 마약류는
마약류는 아니지만 그 사람에게 작용해서 오남용 우려가 있다고 판단이 되는 물질을 일단 임시 마약류로 지정을 하고요. 그럼 어떤 겁니까? 근데 이제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이미 알려진 마약, 향정신성, 뭐 대마 의약품, 대마 이렇게 해서 뭐 아편, 필로폰, 코케인, 헤로인은 많이 알려져 있지만 그 마약류 불법 마약을 제조하는 사람들은 그 유사 마약을 끊임없이 제조를 하고 이름을 바꾸죠. 그렇게 해서 다양한 마약류를 해서 많은 사람들을 중독시키려는 목적으로 그걸 보급을 하는데 전문가들이 이미 알고 있는 마약류 외에도 계속적으로 신종 마약류는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발견됐을 때는 일단 임시 마약류로 지정을 하고 공고를 한 다음에 약 3년 정도 추이를 살펴본 다음에 아마 마약류로 지정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제가 소장님, 한 말씀, 지금 법 체계가 어떻게 되냐면요. 제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그게 그 처장님께서 얘기한 것처럼 대마법, 향전신철 의약품, 마약법이 분류가 됐어요. 이 통합하다 보니까 우리가 법에 의해서 마약이라고 지정된 게 한 409개 정도가 됩니다. 그렇게 많습니까? 그런데 일주일에 하나씩 신종 마약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의약품을 지금 혼합해서 한 신종 마약이 나오는데 그것을 법에다 마약을 계속 지정을 하다 보니까 우리가 죄용법정주의이기 때문에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식약처에서 이런 신종 마약을 법 개정하기 전까지라도 지정을 해가지고 관리를 하자 이런 차원에서 좀 만들고 있습니다. 그렇게 많은지 몰랐고요. 그 처장님 뉴스에서 보면 이제 유명 연예인 마약 사건 최근에도 뭐 아주 유명 연예인 정말 놀라웠고 마약류 음료 사건이 강남 학원가에서 나왔잖아요. 지금 2005년부터 지금 마약 퇴치운동본부에서 일을 해오시는데 신종이 더 계속 이렇게 늘어나고 있다고 말씀도 하셨고 근데 이 마약류 음료까지 이렇게 나올 정도 우리 또 10대 수험생의 학생들에게 이게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클까 뭐 근데 왜 이렇게 먹였을까 뭐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결국은 이제 제가 뉴스를 통해서 저도 파악한 바로는 이번에 강남 마약류 음료 사건을 일으킨 주범들은 중국의 근거를 둔 보이스피싱 조직들이 반년 전부터 그걸 준비를 해서 그 범죄를 계획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그들이 그런 범죄를 계획한 배경에는 일단 마약을 한번 경험하게 되면 그 효과로 인해서 거기서 빠져나오기가 어렵다는 그런 약점을 이용한 거고요. 그로 인해서 이제 부모님들을 협박을 해서 금전 취득을 목적으로 하는 범죄 조직이 그러한 일을 벌였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모르고 일단은 마셨는데 그 효과를 알게 되고 또 찾게 될 수도 있는 부분을 노렸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그렇죠. 그래서 대부분 마약에 중독되었다고 하는 그들을 보면 처음부터 마약인 줄 알고 복용한 사례는 거의 없습니다. 잘 모르고 아니면 뭐 건강에 좋다고 그래서 아니면 뭐 공부를 잘하게 한다거나 아니면 식욕을 억제해서 살을 빼는 데 도움이 된다거나 그런 유혹에 빠져가지고 잘 모르고 시작하다가 이제 중독의 늪에 빠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할 수 있죠. 자 그러면 우리 지역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김태형 소장님. 전북 지역에서 검거된 마약 사범이 274명, 5년 전보다 무려 82%나 급증했다. 이렇게 지금 기사가 나와 있습니다. 설명해 주시죠. 지금 전라북도 같은 경우는 작년에 그 저희 경찰 통계에 의하면 204명 정도 검거했거든요. 5년 전과 비교하면 거의 한 4배 이상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 또 특이한 게 아까 서두에 얘기한 것처럼 10대, 20대뿐만 아니라 외국인 마약 사범도 많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외국인들끼리 자기네들이 네트워크를 구성을 해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이게 마약이 전반적으로 많이 파급이 되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는 저희도 경찰이 하고 이런 심각성을 알고 있습니다. 그 어떻게 이 마약을 구매할까? 이게 저는 잘 몰랐거든요. 근데 이게 뭐 뉴스 내용을 보면 마약을 신청하는데 뭐 한 8분 정도면 이 구매 루트를 통해서 할 수 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인터넷에 좀 강하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어떤 그 텔레그램을 통해 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마약을 그 입력을 하면요, 저희가 그 배달까지도 바로 시킬 수가 있거든요. 이게 던지기 수법이라고 해가지고 어디를 가가지고 그 마약을 놔둘 테니까 찾아가라. 뭐 이런 수법이 되게 좀
지능화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송금 거래면 이게 이제 예, 가상화폐. 면 이제 들통이 나기 때문에 예, 가상화폐를 맞습니다. 쓰고 예, 있고 맞습니다. 찾을 수가 없는 예. 그렇게 하다 보니까 계속해서 뭐 수십여 차례 예, 계속 상습적으로 이제 복용하고 구매를 하는 상황이 벌어졌던 것 같습니다. 이 정도의 사건 이제 무려 4배가 급증하긴 했습니다만 앞에 서장님 말씀대로라면 이보다 더 많은 숫자의 마약 관련된 예, 있을 가능성이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있다고 예, 말씀하셨습니다. 예. 처장님도 그렇게 좀 생각하세요? 그럼요. 저희 사무실에 이제 상담 요청하는 경우에 보면 그 사람들은 법적 처벌을 받거나 노출된 사람들은 아니거든요. 예. 그들은 이제 스스로 마약을 복용하다 보면 마약성 약을 복용하다 보면 약간의 어떤 나중에 처벌받을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서 상담을 요청하는 경우도 있고 예. 아니면 자신이 스스로 중독이 되었다는 느낌을 가지고 약간 두려움이 있어서 도움을 받고 싶다라고 해서 상담을 요청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분들은 인지하고 있다는 얘기네요. 그러니까. 저 스스로 중독이 된 것 같아요라고 하면서 상담을 요청하는 경우도 그 있습니다. 상담 건수가 많습니까? 계속 늘고 있습니까? 늘어나는 추세죠. 이제 저희 전북 지역이 아까 서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전국적으로 보면 전라북도는 그래도 비교적 청정 지역이라고 하지만 예. 법적 처분받고 저희하고 상담하거나 교육받는 경우 말고도 자발적으로 중독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상담을 요청하는 사례는 이제 갈수록 증가하고 있습니다. 예. 온라인상에 마약류 광고가 또 쉽게 나와 있고요. 또 SNS를 통해서 접근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어찌 보면 이 언론 매체 미디어에서 좀 더 이 보도를 관용적으로 해서는 안 되고 조금 더 예방 차원에서 좀 더 민감하게 접근할 필요도 있고 교육과 또 사회적 인식 부족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이제 교묘히 파고들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어서 어쨌든 뭐 어떤 마약이든 검사하면 모두 검출이 되기 때문에 호기심만으로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렇죠? 이제 저희 상담실에 간혹 예. 상담하는 경우 중에 그런 경우가 종종 있어요. 제가 마약을 했는데 이거 성분 검사를 하면 나오나요? 이렇게 물어보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예. 근데 제가 과거에 전문가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교묘하게 약을 투약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예. 성분 검사 수법이나 기법도 날로 발전한다. 그래서 예. 대부분 아무리 감추려고 해도 나중에는 다 밝혀질 수밖에 없다.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 심지어 모발 검사를 통하면 무슨 약을 어느 기간에 얼마만큼 했는지까지도 밝혀낼 수 있다라는 얘기를 제가 들은 바가 있었습니다. 예. 뭐 국가수의 모발 검사는 매우 정밀한 검사다. 네네. 뭐 이런 기사도 있고요. 10대 걱정이 됩니다. 20대. 김태형 소장님, 우리 지역에서 20대, 20대 젊은 층도 나오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좀 우려할 만한 수준인지 어떤 상황일까요? 제가 보기에는 좀 심각성을 가져야 된다고 보고 있어요. 예. 예를 들어 가지고 뭐 5년 전에 비교해 가지고 10대, 20대 마약 사범 자체가 한 4배 이상 증가했고요. 예. 또 마약 사범 중에 거의 한 30%를 차지하고 있고요. 일전에 저희 전북에서도 그 다이어트 약인 나비약이라고 한 예. 디에타민을 해가지고 그 판매한 사람도 있고요. 예. 그리고 병원 관계자가 이런 약을 또 그 환자에 대한 그 인적사항을 도용해가지고 하고 있고 얼마 전에는 또 약국 같은 데에 원래 침입해가지고 향전신성 의약품을 또 절취해가지고 복용 내지는 판매한 사건이 있거든요. 예. 지금 10대, 20대 특히 10대가 그 마약을 왜 저희가 처음부터 좀 잘 컨트롤해야 되냐면 마약은 한번 하면 해마에 저장이 된답니다. 그 기억 자체가. 네. 근데 그것을 예. 끊기가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리고 예전에는 10대가 마약 복용에서 끝난 게 아니고 이제는 마약 판매까지 하고 있거든요. 얼마 전에 그 방송에 보시면 10대 애들이 성인 판매책을 고용을 해가지고 인터넷상으로 마약을 구입을 해가지고 재판매한 사건도 있고 예. 그리고 이게 또 고액 알바라고 해가지고 그 배록책 같으로 활동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마약의 복용에서 끝난 게 아니고 이 마약에 대해서 결합범죄까지 같이 가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마약 하나로 끝나는 게 아니고 이걸 토대로 마약 살인, 마약 사이버
범죄, 마약, 보이스피싱 이게 확대되기 때문에 예. 그 처음부터 이것을 잘 관리해야 되지 않겠나 보고 있습니다. 예. 일단 뭐 청소년들 호기심이 많은 시기여서 더욱더 걱정되는 부분은 이 접근성이 좀 더 차단돼야 되는데 생각보다 다양한 유형으로 이제 이 접근하기가 좀 용이한 상황이 벌어졌다는 게 가장 걱정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죠. 이제 청소년들의 접근 방법은 성인들은 감히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예. 접근을 하죠. 그래서 제가 주로 듣는 거는 언론 보도도 있지만 이게 상담 사례를 통해서 볼 때 이제 아이들은 유튜브를 통해서 마약에 대한 정보를 입수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예, 그래서 예. 보면 그 유튜버는 분명히 마약의 폐해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거기서 이제 마약의 어떤 효과라든지 부작용에 대해서 묘사를 하잖아요. 예. 그럼 거기에 대한 호기심을 갖게 되죠. 그런데 그 다음에 구글 검색이나 트위터, 텔레그램을 통해서 그 접근 방법을 저희는 감히 알 수 없는 방법으로 쉽게 접근하고 예. 구입 시도를 하기도 하더라고요. 하지 말라면 안 해야 되는데 이게 그렇죠. 뭔가 어떤 기분일까? 호기심 예, 호기심이 때문에 발동하는데 문제가 이게 되는 범죄인데 네네. 범죄라는 생각은 또 하지 않고 아무래도 주변에서 또 하는 뭐 친구들이나 이런 유대감이 또 느껴질 수도 있는 부분이 있어서 이게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육이 더 필요한 예, 거고요. 그래서 아이들은 이거 얘기 들어보면 혼자만 하는 경우도는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예, 또래 예. 친구들이 그 정보를 공유하고 같이 복용을 하면서 그런 예, 공감대를 그렇죠. 형성해 나가는데 그 다음에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예, 이렇게 이제 마약 범죄가 일어나는 현실 속에서 경찰 결국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이제 총력전을 이제 펼치고 있습니다. 일단은 이제 이 수사력, 그러니까 이게 검거하고 또 어떤 공급책이나 유통책, 뭐 이제 다양한 구분으로 나뉘어서 활동을 하고 있어서 마약범죄 특별수사본부 전북지역 수사 실무 협의체를 구성해서 이제 정보 공유와 단속 체계를 구축하고 있는 현실인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예,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지금 경찰 내부에서는 합동 단속 추진단이라고 해가지고요. 예전에는 이게 마약을 특정 파트, 예를 들어 형사라든가 수사에서 다뤘던 것을 벗어나가지고 모든 기능이 총력을 해가지고 예방부터 검거까지 하고 있고요. 그리고 경찰하고 검찰하고 같이 실무 협의체를 구성을 해가지고 예. 그래서 정보도 공유하고 그리고 신고부터 입건, 뭐 영장 청구까지 뭐 패스트트랙을 좀 마련하고 있습니다. 예, 예. 그리고 특히 여기서는 청소년 대상으로 한 마약 사범 그리고 인터넷 마약류 유통에 대해서는 이 중대 범죄에 준해 가지고 예. 원칙적으로 수사하고 있습니다. 그 이게 이제 법정의 양형이 어떻게 되는지 예. 이 부분도 좀 설명해 주세요. 마약을 소지만 해도 1년 이상입니다. 그리고 그리고 마약을 복용할 경우에는 5년 이상이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로 초범 같은 경우는 주로 집행유예라든가 미성년자 같은 경우는 기소유예 이쪽으로 좀 많이 좀 빠지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어제 그 언론에서 잘 아시겠지만 초범이라 하더라도 그 상습성이 있다든가 예. 이런 경우에는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처벌이 더 이제 강화된다는 예, 맞습니다. 말씀이시죠. 예, 한간에서는 이게 청소년 대상으로 한 마약 투여 이거 같은 경우는 현재 법정형이 그 3년 이상인데 예. 3년 이상 또는 무기징역인데 이거를 최대 사형까지 이것도 정치권에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예, 예. 마약 사범 2명 중에 1명이 마약의 유혹을 이기지 못해 재범을 저지른다고 합니다, 여러분. 자, 이 뭐 어떤 범죄를 저질렀을 때 그 어떤 양형 이런 부분들이 더 강화되기 때문에 더 근절되겠지라고 이제 생각을 하게 되겠습니다만 이게 이제 그렇지 않고 또 계속 이 관행으로 이어지는 부분들을 이제 우려를 좀 더 해야 되겠습니다. 예, 이제 저희 아까 서장님 말씀하신 바로는 이제 마약 사건과 관련된 자들은 좀 강력한 처벌과 규제가 필요하겠지만 이제 저희 마약 퇴치 운동 본부가 만나는 사람들은 이제 법적으로 처벌받은 사람을 만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 교도소에서나 아니면 보호관찰소에서 그분들에게 사회에 나와서 다시 재발하지 않도록 이제 아까 말씀하실 때 재범이라고 하셨지만 예. 저희의 시각에서는 항상 재발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마약류 투약으로 인한 중독은 이제 질병이다, 뇌의 질환이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게 치료와 재활의 동기를 부여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그 대상이 좀 차이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저희는 예. 그래서 마약류를 밀수하거나 뭐 제조하고 판매, 거래하는 사람들에게는
보다 엄격한 법적 처벌이 따라야 되겠지만 예. 단순히 투약을 한 사람들에게는 그들이 어떤 투약으로 인한 중독의 문제를 인식하도록 도와줘야 되고요. 예. 그 다음에 그들이 스스로 이제 자신의 중독 문제를 인정하게 될 때 치료와 재활의 어떤 서비스를 제공함으로 인해서 다시 건강한 사회인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돕는 그런 시스템이 마련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한은경 처장님께 질문을 드릴 때는 제 발로 드려야 되겠고 서장님한테는 재범으로 어쨌든 이게 범죄이기 때문에 맞습니다. 재범도 맞고 또 수사기관이 아닌 곳에서는 예방 차원의 제 발을 예, 예. 표현하고 싶어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이 마약 중독 상담하고 치료기관하는 연결하는 마약 중독 재활센터가 있다고. 근데 현재 전국에 그렇게 많지 않은가 봐요. 예, 지금 기존에는 저희 마약 퇴치 운동 본부에 속한 서울 본부에 중앙에 중독 치료 상담센터가 예, 예. 있고요. 몇 년 전에 부산에 영남권 중독 재활센터가 생겼습니다. 그동안에 예. 두 곳밖에 없었어요. 그러다 이제 최근에 이런 마약류 문제가 좀 심각하게 사회적으로 되면서 충청권에 중독 치료 재활센터가 이제 개소를 앞두고 있는데 충청권은 청소년 중심의 재활센터로 운영될 예정입니다. 예. 그리고 내년에는 이제 전국 17개 시도에 중독 재활센터로 확대할 방침이긴 한데 예. 이제 그리고 이제 청소년들의 어떤 범죄라든지 이런 걸 해서 24시간 운영할 계획이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예. 자, 오늘 마약 전북은 청정 지역일까라는 주제로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전북지부의 한은경 사무처장 그리고 전주 덕진경찰서 김태영 서장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요. 신세계병원에 근무하시는 김호선 진료부장을 연결해서 우리 의사 선생님의 말씀을 좀 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호선 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자, 이게 이제 뭐 범죄이기도 합니다만 또 예방 치료가 가능하고 그 분야에 중점을 둬야 된다는 두 분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신세계병원에 이번에 이제 보건복지부 마약 중독 전문 치료보호 기관으로 지정이 됐습니다. 그만큼 많은 일들을 해오신 걸로 알고 있는데 소개부터 좀 해주시죠. 네, 저희 신세계병원은 중증 정신질환뿐 아니라 중독이나 중증 발달장애, 치매 등 노인 요양을 담당하고 있는 정신과 전문 병원입니다. 예. 저희 신세계병원에서는 전북 생명의 전화, 익산시 중독관리 통합지원센터, 군산시 정신건강복지센터를 수탁 운영하고 있으며 올해 말씀하신 대로 보건복지부 지정 마약 중독 전문 치료보호기관으로 지정받았습니다. 예. 지금 현재 김호선 부장님은 정신건강의학과도 전문의시잖아요. 네. 이 마약 중독 환자가 있고 또 알코올 환자 굳이 이제 구분을 해야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조금 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어느 환자가 치료가 더 어렵다고 보십니까? 일반적으로 마약 중독을 하시는 분들은 예. 마약 중독 환자가 10배는 더 어렵다라고들 흔히 얘기하십니다. 예. 그만큼 마약 중독 환자분들이 치료 자체도 어렵고 또 전과자나 반사회적 인격장애 등을 동반한 경우가 많아서 좀 위험하다는 인식들이 있기 때문에 예. 또 그에 비해서 인력이나 시설 등에 대한 이런 지원은 매우 부족해서 상당히 좀 마약 중독 환자를 진료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10대, 20대 이 마약 범죄도 지금 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10대의 경우 이제 향정신성 의약품 같은 의료용 마약에 손을 대는 경우가 늘고 있어서 걱정입니다. 어떻게 보세요? 네. 그런 과도한 스트레스나 이런 약물에 대한 오해, 또 외모에 대한 열망, 또 병원에 또 접근성이 좋기 때문에 우리가 향정신성 의약품이라고 불리는 의료용 마약을 사용하는 경우가 증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대표적으로 항우울제나 수면제, 또 공부 잘하는 약으로 오해받는 ADHD 치료제라든지 아하. 속칭 나비약으로 대표되는 다이어트 약물 등이 거기에 속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예. 이러한 문제들은 개인의 문제라고 하기보다는 정부에서 나서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좀 해결해야 될 문제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실제로 이게 도움이 됩니까, 그러면? 실제 다이어트라든지 뭐 공부 잘할 수 있는 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사실 ADHD가 없는데 그 약을 복용한다라고 예. 해서 공부를 실제 잘하는 경우는 사실 없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예. 그다음에 다이어트 약물 같은 경우도
상당히 중독성이 많기 때문에 예. 그리고 그 사용하는 허가 범위가 있는데 그 범위를 벗어나서 사용하는 경우들이 또 많기 때문에 많은 정신과적인 문제들을 유발해서 문제들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아무래도 호기심이 많은 시기에 이 한 번쯤 괜찮겠지, 또 같이 하니까 괜찮겠지, 이렇게 되면서 이제 중독이 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 신체에 미치는 영향, 중독이 됐을 때 이걸 이제 끊을 수 없는 상황이 발생이 될 텐데 어떤 영향들을 일단 가장 강하게 미치는지, 아까 이제 우리 김태형 소장님 해마에 미치는 영향 조금 설명해 주셨습니다만 의사 선생님으로서 한 번 더 강조해 주신다면요. 네. 기본적으로 그런 마약은 인지 능력을 떨어뜨릴 뿐만 아니라 뭐 감정 변화를 불안정한 감정 변화를 가져온다든지 환시나 환청 같은 환각 증상, 또 망상, 이런 공격성, 뭐 우울과 같은 정신과적인 문제뿐만이 아니라 예. 가벼운 이런 신체 증상부터 주사기를 통한 에이즈와 같은 감염성 질환이라든지 신장 기능 부전, 뭐 뇌손상, 심근경색, 뇌졸중, 백혈병, 호흡정지와 같은 생명을 위협하는 심각한 신체적인 문제들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예. 이거 엄청난데 결국 그러면 이제 이게 치료가 가능한가? 또 본래 모습으로 되돌릴 수 있을까? 이런 궁금증이 드는데요. 어떻습니까? 네, 치료는 가능합니다. 치료는 가능하지만 그 뇌 손상을 동반하고 있기 때문에 뇌 기능이나 구조가 변화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원래 상태로 되돌리기까지 약물을 사용하지 않고 장기간 치료하는 것이 꼭 필요로 합니다. 단약 기간이 그만큼 길어야 되겠죠. 예. 하지만 마약은 앞서 얘기했듯이 그런 재발하는 경우들이 매우 흔하기 때문에 사실 치료가 그래서 어렵다고 흔히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흡연으로 인한 질병, 또 음주로 인한 뭐 알코올 치매부터 여러 가지의 또 건강상의 악영향이 있습니다만 이 마약류는 그 술, 담배보다도 훨씬 더 치료가 10배 정도 어렵다고 말씀을 하신 가운데 치료는 가능하지만 그 쉽지는 않은 상황 속에서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자발적인 어떤 그 의지로 이게 좀 치료에 더 적극적으로 임할 수 있는 모습이 일단 필요할 텐데 그게 쉽지는 않나 봅니다. 네, 그렇죠. 처음부터 중독되려고 계획하고 마약을 사용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처음에는 마약을 했을 때 긍정적인 효과만 자기가 얻을 수 있을 것이고 내가 예. 스스로 마약을 조절할 수 있다. 또 쉽게 치료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마약을 시작할 수 있겠지만 마약을 처음 사용한 사람도 처음에 그 강력한 자극을 쾌락을 얻다 보면 마약을 계속 사용하게 되고 그렇게 계속 사용하다 보면 일상생활에서 다른 생활에서의 즐거움들은 점차 감소하게 됩니다. 예. 그래서 마약을 했을 때만 내가 정상으로 느껴져서 지속적으로 마약을 사용하게 되고 그렇게 마약을 사용하면 뇌가 변화해서 자기 의지만으로 벗어날 수 없는 이런 중독 상태로 진행되게 되는 겁니다. 예. 아울러서 주변에서 이제 낙인 찍기가 상당히 또 우려되는 대목입니다. 어찌 보면 주변과의 또 건강한 교제, 비난이 아닌 감싸주면서 함께 노력하자라고 하는 제안, 위로가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 호기심이나 또는 힘든 상황을 벗어나고 싶어서 고통 속에서 처음에는 마약을 사용했겠지만 중독되면서 나중에는 주변 사람들로부터 소외되고 내 스스로 불행하다고 느껴져서 계속 마약을 사용하게 되는 겁니다. 예. 마약 중독자를 지속적으로 소외시키고 비난하고 하는 것들은 오히려 중독으로부터 벗어나고 싶어하는 사람들에게 지속적으로 마약을 사용하게끔 등 떠미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소외시키지 말고 그들을 양지로 이끌어내서 그들의 마음을 공감해주고 무너진 자존감을 회복시켜주고 그렇게 함으로써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존재가 될 수 있도록 옆에서 같이 도와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예. 자, 전북에서는 원광대학교 병원에서만 이제 마약 중독 치료보호 기관으로 활동했었는데 이제 신세계병원도 32병상 대규모 병상을 운영하면서 이제 치료 병원으로 활동을 하게 되겠습니다. 아울러서 얼마 전에 개소한 익산시 중독관리 통합지원센터도 위탁 관리한다고 들었습니다. 자, 예. 우리 도민들에게 예방이 중요하겠습니다만 예방이 되지 않았을 때
중독이 됐을 때 치료할 수 있는 노력이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우리 도민들에게 좀 중요한 당부 말씀을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마약을 포함한 중독 문제는 무엇보다 예방이 최우선이 되어야 합니다. 이런 예방은 어느 한 기관의 노력만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학교나 직장, 경찰, 사법기관 등 다양한 지역사회 기관들과의 네트워크를 통해서 공동의 대응 노력을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이런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학교나 직장에서 시행되고 있는 성교육이나 금연교육처럼 중독 예방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면 더 좋지 않을까 싶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예. 두 번째로 마약은 절대 자신의 의지만으로 극복할 수 없는 질병이라는 것을 명심하시고 자신이나 주변 사람들이 중독 문제를 가지고 있다면 꼭 전문적인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신세계병원이나 원광대학교 병원의 마약 중독 전문 치료 보호 기관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예방을 잘 하시고 예방이 되지 않았을 때 치료를 또 잘 받아서 복귀를 하실 수 있도록 주변에서도 노력을 같이 함께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김우선 부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신세계병원 김우선 진료부장과 말씀 나눠봤고요. 우리 10대 청소년들 사이에서도 이 마약 범죄가 일어나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전북교육청에서는 어떻게 또 대책 마련을 하고 있는지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예체건강과의 박광숙 장학관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장학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조교육청 장학관 박광숙입니다. 예, 문예체건강과의 학교 보건 담당이시죠, 장학관님. 네, 예, 지금 이 마약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 10대도 계속 증가하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실감하십니까? 저희 도내에서는 10대 학생들의 마약 학생은 없다라는 얘기는 들었어요. 예. 경찰청으로부터 얘기를 들었는데 저희가 특별하게 지금 현재는 제가 현장 아니고 도교청에 있기 때문에 예. 현장의 얘기를 듣다 보면은 가끔 그냥 아이가 이렇게 잠자는 경우가 있다. 나는 교실에서 자는 경우가 있어서 좀 우려된다라는 얘기는 들었어요. 예. 그 이유는 요즘 마약이라는 단어가 많이 돌고 또 대중매체에서 마약 사범, 10대 마약 청소년의 우려를 많이 얘기하다 보니 그렇죠. 현장에서도 선생님들께서 눈여겨 보시다 보니까 혹시라도 이 학생이 마약류에 접근했을까? 라는 얘기는 듣고는 있습니다. 예, 아무래도 이제 강남 마약 음료로 인해서 우리 지역에서도 학교 앞에 낯선 사람에 대한 경계도 커지고 있고 또 전북교육청도 그래서 함께 더 예의주시하고 있는 모습이죠. 네. 최근 들어서 교육청뿐만 아니라 학교 선생님, 학생, 학부모 모두가 마약이라는 단어에 매우 민감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청에서는 학생 대상 마약 범죄와 마약 음료 사건 등의 현 사회적 현안 문제에 예의주시하면서 마약류 중독 예방 및 접근 차단을 위한 지원 대책을 마련하여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자, 이 자이든 타이로 인해서든 마약의 유혹에 쉽게 빠질 수 있는 10대 우리 청소년들. 그래서 말이죠. 관련 교육이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최근에 마약 예방 교육이 도내 모든 초중고 특수학교에서 추진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을까요? 네, 도내 모든 초중고 특수학교에서는 3월 중에 학교 교육과정과 연계한 마약 예방교육 계획 수립을 100% 완료하였고요. 지난 4월에는 마약 범죄 예방 및 마약 음료 피해 예방 교육을 학생 및 학부모 대상으로 일제히 추진하였습니다. 예. 네, 아울러 우리 교육청에서는 교육과정과 연계한 마약류 중독 예방교육 시간을 2023학년도부터 연 2시간으로 확대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후 6월 중에는 마약 예방교육 특별주간 운영을 하도록 요청을 해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아마 6월까지 마무리되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특별교육 주간 운영 시에는 학생 눈높이에 맞는 교육기관으로 운영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예. 학생 자치회와 함께하는 캠페인 및 홍보활동 운영도 권고하였습니다. 예. 옆에 마약퇴치운동본부의 한은경 사무처장님 나와 계시는데요. 처장님, 이 학생들에게 이 마약 예방 교육하면 반응이 어때요? 저희가 과거에는 흡연 예방 교육이나 약물 오남 그렇죠. 예방 교육 중심으로 하다가 이제 올해는 마약류 예방 교육을 하러 가게 되면은 아이들이 집중도 잘해요?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은 모를 것이다라고 어른들은 이렇게 그렇죠. 생각하는데 예. 의외로 어른들이 파악한 것보다는 아이들이 더 많이 알고 있고 어. 호기심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바로 이제 그 대목이 장학과님, 네. 우리 뭐 청소년들 거의 스마트 세대라고 하잖아요. 온라인 네. SNS 통해서 다 이미 정보들 더 어른보다 더 많이 알고 있다, 빨리 알고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 온라인상의 유해 정보 차단 위해서도 여러 교육청에서 노력들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네. 아주 뭐 마약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그 문제들이 SNS 상에서 무분별하게 막 정보가 유통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예. 그래서 학교에서는 항상 우려하고 있고 또 우리 교육청에서는 지속적으로 학생들이 온라인을 통해서 유해 사이트 및 유해 동영상에 노출되지 않도록 개인 휴대폰과 가정용 컴퓨터에서 자녀 보호 방법에 대해서 안내를 하고 있었습니다. 예. 근데 이번에는 또 교육청 자체적으로는 그 스쿨넷 시스템을 활용해서 학교 네트워크를 총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 관리를 통해서 온라인상의 유해 사이트 및 유해 동영상 접속을 원천 차단 관리하고 있습니다. 학교 내에 있는 컴퓨터, 예. 이제 아이들이 학교 내에서 어떤 인터넷으로 들어갈 수는 없도록 차단 관리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2023년도부터는 학교에 보급하고 있는 중고등 학생용 노트북에는 유해 사이트 및 유해 동영상 차단 소프트웨어를 설치해서 보급하고 있습니다. 예. 학교 내에서는 뭐 교육청의 단속 아래 이렇게 예방이 됩니다만 사실 이제 학교 밖에서의 위험 노출은 어떻게 이제 막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학부모의 교육을 좀 더 확대하고 같이 연계해서 특히나 사교육 많이 이제 접근에 있어서 학원들과 연계한 협의도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학교에서는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데 밖에서 이렇게 함께 발맞춰주지 않으면 우리 아이들 보호하는 데 어려움이 많아요. 예. 그래서 학교 밖에서도 위험에 노출되지 않도록 학교, 가정, 지역사회가 삼위일체가 되어서 학생 생활지도와 예방교육에 동참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우리 교육청에서는 먼저 학교에서 생활지도 강화를 위해서는 5월에 학교 관리자 대상으로 특별 연수도 진행하였습니다. 예. 그리고 학부모 또한 이제 가정에서 아이들 지도를 해야 되는데 이 상황을 또 모를 수도 있을 것 같아서 학교에서 대면 교육을 이제 교육과정 설명회나 학부모 이렇게 모임을 통한 대면 교육 또는 가정통신문 발송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부모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였고 예. 부모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은 아직 장학관님 뭐 10대에 마약에 노출된 학생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현재까지는 파악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만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향후에 검찰청에. 예, 네. 노출되는 경우에 이 아이들을 어떻게 이제 치료하고 사후 관리할 것인가에 대한 교육청 차원의 로드맵도 준비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 네, 엄청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 마약에 노출된 아이들의 전반적인 사후 관리를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 굉장히 고민이 많이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현재 마약 중독자 치료를 위한 뭐 재활 기간이나 치료 기간은 학교에 안내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마약 노출자에 대한 세부 로드맵은 안내하지 못한 상황이지만 예. 우리 교육청에서는 그 마약 노출된 아이들의 사후 관리 로드맵을 촘촘하게 마련하기 위해서 전문가와 협의회를 계속 진행하고 지금 세계적인 정리가 완성되면 학교에도 조만간 안내할 예정입니다. 예. 그 희망하는 학교들이 좀 많았으면 좋겠고요. 이게 거의 뭐 의무적으로 다 지금 이 예방 교육을 하게끔 계획을 세우고 있는 모습이죠. 네네. 다 계획을 3월 중에 저희가 점검을 했을 예. 때 100% 계획을 다 수립하고 뭐 계획을 아직 교육을 예. 마무리한 데도 있고요. 예. 대기 교육은 벌써 마무리를 했고 그렇군요. 교육과정과 연계해서 수업 시간에 별도로 마약 예방 교육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뭐 경찰청하고 퇴치운동본부가 이제 노 엑시트 릴레이 캠페인도 하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교육청도 연계해서 함께할 수 있는 우리 청소년들의 예방 교육이 더 확대되길 좀 바라겠습니다. 혹시 뭐 교육청 차원에서 우리 경찰 관계자가 나와 계시고 또 퇴치운동본부에서도 처장이 나와 계시는데 서로 좀 제언하실 말씀들이 있으실까요? 혹시 우리 장학관님? 예예. 네네네. 우선은 한은경 사무처장님, 김태영 경찰서장님
만나서 반갑고요. 예. 이제 전화 통화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됐지만 참 감사합니다. 우선 한은경 사무처장님은 업무적으로 지속적 만남을 가지면서 유기적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항상 예.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우리 도내 학생들을 위한 많은 지원 부탁드립니다. 아울러서 우리 김태영 경찰서장님께도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현재 학교 전담 경찰관께서 학생 마약 예방교육 강사로도 활동해 주시면서 학생들이 안전한 학교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시고 계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예. 우리 도내 학생들을 사랑의 마음으로 품어주시면서 학생들을 위한 교육과 상담, 생활지도에 지속적인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항상 예. 감사합니다. 예, 김태형 소장님. 예. 예. 이 감사의 말씀을 들었는데, 네. 예. 학교까지도 더 이제 심하게 더 살펴봐야 될 영역이 이제 마약 영역이 생겼습니다. 좀. 맞습니다. 예. 더 걱정의 목소리 속에서 역할이 좀 많아졌는데 한 말씀 해주시죠. 예, 제가 보기에는 마약은 그 예방이 중요한 것 같아요. 예방을 외국 같은 경우는 유치원 단계부터 이런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예. 저희 같은 경우는 덕진서 같은 경우는 학교 전담 경찰관이라고 해가지고 학교를 다니면서 그렇죠. 예전에는 예. 범죄 예방 교실 쪽으로 하다 보니까 어차피 이분들이 학교를 다닐 때 마약 관련해 가지고 경각심 차원에서도 교육해도 좋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예, 예. 그러다 보니까 저희 덕진관 내가 한 50여 개의 학교가 있는데요. 지금 한 10몇 개, 12개 학교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가지고 매일 가는 학교 전담 경찰관 중에 마약 예방 그 강사라고 저희가 호칭하고 있는데 그분들한테 한번 여쭤보면 그 호응이 어떠냐 예. 했더니 좀 좋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 예. 이제는 학교뿐만 아니라 요즘은 방과후에는 학원을 많이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또 고민하는 게 학원 연합회하고 좀 네트워크를 구축을 해가지고 같이 교육이 들어가야 되지 않나 이렇게 예. 보고 있습니다. 그 사무처장님, 예방교육 전문가는 협의체 구성원은 우리 퇴치운동본부나 또 약사회 뭐 이렇게 많은 분들이 지금 다양하게 구성이 돼 있으신 것 같아요. 네, 저희 마약 대치 운동본부에서 활동하고 있는 이제 전문 강사라고 합니다. 예. 그래서 그 전문 강사단에는 이제 저희 전라북도 약사회 원 중에서 예. 그 강사 활동을 해주시는 약사님들이 계시고요. 그 외에도 이제 전문 강사단이 구성되어서 각 학교나 요청기관에 방문해서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 교육청에서 이렇게 감사하다고 말씀을 하시던데 좀 다시 감사 인사를 다시 하신다면요. 저희가 이제 대부분의 예방 교육이 학교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도교육청과는 이제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고요. 예. 많은 학교에서 저희에게 이제 강의 요청을 해오고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이제 교육을 해 보면 대부분의 건강한 청소년들은 많죠. 예. 마약류 문제에 대해서 잘 인식하고 있고 마약류를 해서는 안 된다는 걸 알고 잘 실천하고 있습니다. 근데 예. 소수의 사람들이 마약류에 대해서 이제 호기심이나 유혹에 빠져서 손을 대는 경우가 있지요. 그래서 이제 최근에 저희가 상담을 접한 경우는 오히려 상담 대상이 아니라 이제 성인인데 성인들이 마약을 한 것 같다고 짐작을 하게 될 때 굉장히 많이 당황을 예. 하고 놀라워하는 모습이면서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지 잘 모르는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근데 그럴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당황하거나 막 호들갑 떠는 예. 그런 것이 그렇게 돼서는 그 아이에게는 절대 도움이 되지 않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예. 그 아이가 어쩌다가 그 약물을 사용하게 되었는가, 그 약물 사용 동기를 파악하는 게 우선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청소년 입장에서 약물이 할 수밖에 없었던 여러 심리적인 요인이나 갈등 요인을 파악하고 난 다음에는 가정과 학교 아니면 지역사회 상담기관과 병원을 정해서 예. 서비스 체계를 활용해서 건강하게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 함께 연계해서 노력하는 과정이 지금 이제 잘 이루어지고 있는 모습으로 이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장학관님, 네. 예, 이 방송을 듣는 우리 도민들께 교육청 차원에서 앞으로 더욱더 노력하겠다라고 하는 마지막 발언을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라는 말은 모두가 공감하며 많이들 표현하고 있죠. 예. 우리 아이들이 위험에 노출되지 않고 건강하게 성장하려면
지역사회에서 적극적인 관심과 역할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지역사회 유관기관에서의 다양한 체험형 교육 프로그램 개설 운영은 학교에서 부족했던 부분을 채워줄 수도 있다는 생각도 들어요. 더 나아가서는 이러한 지역사회 활동들이 많아지면 지역사회 주민 모두가 아동, 청소년의 지킴이로 손을 맞잡을 수 있는 인식을 심어줄 수 있으므로 지자체와 지역사회 유관 단체들의 적극적인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전북교육청 박광숙 장학관과 말씀을 나눠봤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기관별로 열심히 예방하고 단속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느덧 시간이 많이 흘렀고요. 이제 마무리 말씀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범죄로 보는 수사기관의 노력도 필요하겠고요. 또 재발, 이것을 질병으로 바라보면서 우리 구성원들이 또 지역사회가 함께 노력하는 모습도 필요하다는 공감대를 오늘 두 분을 통해서 말씀을 듣게 됐습니다. 자, 수사기관인 경찰, 오늘 덕진경찰서 김태형 서장 나오고 계시는데요. 예, 경찰에서 어떤 노력들을 더 할 계획이신지 이 마약 관련해서 좀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 경찰에서는 강력하게 단속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예. 그것은 저희가 당연한 임무인데 제가 보기에는 지금 용어 자체도 좀 바꿔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뭐 마약 김밥, 뭐 마약 빵, 마약 이 용어 자체가 10대든 20대든 처음 마약을 복용한 사람을 연구해 보면 이게 호기심에서 했다는 게 많거든요. 예. 근데 이것을 마약이란 분명히 범죄를 이걸 긍정적인 효과로 받아들일 수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되니까 그 사회 전반적으로 용어 자체도 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전라북도 를 보면 그 일부 요즘 대마라든가 양귀비를 좀 재배를 합니다. 예. 그게 뭐 그 민간 속성에 의해 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은 대마, 양귀비 자체도 예전에는 50주 이하는 그냥 좀 폐기하고 계도 위주로 갔는데 지금 한 주라도 고의성이 있으면 저희가 처벌을 하거든요. 예. 혹시나 그 집에서 뭐 대마나 양귀비를 밀경하는 행위는 좀 안 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렇죠. 가장 중요한 게 저희 경찰뿐만 아니라 이 모든 유관 단체가 같이 이제 나서가지고 합심해서 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자, 그리고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전북지부의 한은경 사무처장님. 네네. 마무리 말씀해 주시죠. 네, 저희는 이제 주로 이제 예방 교육과 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초, 중고 학생을 비롯해서 저희가 교육을 하는 대상은 모든 시민이 다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예. 성인도 되고 어르신도 되기 때문에 또한 이제 최근에 저희가 주로 관심을 가지고 있는 대상이 외국인 근로자라든지 외국인 유학생, 유입된 유학생도 있고요. 이제 단기적으로 해외에 나가는 우리나라 대학생들 특히 저희 교육이 필요하다고는 보거든요. 그래서 혹시라도 그런 교육이 필요하시다면 저희 마약퇴치운동본부로 신청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자, 말씀하신 대로 경찰에서는 단속을 더욱더 적극적으로 하셔야 되겠고요. 우리 도민들의 각별한 또 관심 가져주셔야 되겠고 또 예방 교육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신청을 하셔서 또 함께 공부하는 시간이 되기를 기대해보면서 여기서 오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전주 덕진경찰서 김태형 서장 그리고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전북지부의 한은경 사무처장과 함께했습니다. 터놓고 말합시다는 다음 주 일요일 오후 5시 5분에 인사드리죠. 함윤혜였습니다. 고맙습니다.